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박스권 등락을 거듭했던 흐름이었습니다. 결국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2,510선을 지켜냈고 코스닥도 소폭의 상승만을 보인 채 815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후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조금 두드러졌는데요.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인 제넥신 그리고 아미코젠을 비롯해서 유전자 치료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 급부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외에도 정책 영향을 받은 개별 테마주들 위주로 좀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특별히 주도 테마는 또 확실하게 없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또 어떤 전략을 챙겨봐야 될지 투자올림픽에서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시장에서 나는 아직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는 좀 계좌 복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하고요. 아까 프로필에서도 보셨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사이클 매매를 굉장히 좋아라 하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요즘에 또 원사이클 할 수 있는 원사이클 매매를 또 즐길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몇 종목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놀고 있고 또 주식시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또 제 옆에서 평경장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이제 고니처럼 또 멋지게 한 판 한 판 따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쌓아가는 매매로 월천 트레이더와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인데요.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0.13, 0.1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6조 4천억 원,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7조 2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여전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규주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요. 근데 이제 신규주 테마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면은 또 지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다른 섹터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해서 또 여러 가지 테마를 가져왔거든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후반에 저의 탑픽 종목 공개해 드릴 거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주력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신규 테마주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실 여러 가지 테마들도 함께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 장 후에 마감 브리핑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서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어떤 좀 시각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QR코드가 아래에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7777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어떤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아주 기쁘게 해주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삼호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 AI 노을인데요. 노을로 지금 수익률이 71% 가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6,580원 최고가 달성을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도 좋았던 종목입니다. 신규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67.11% 달려갑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우리 윤삼호 해설위원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11월에도 또 편입일 주셨고요. 39.13% 수익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STO 관련주로 최근에 올림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최고가 7,170원 달성하면서 12.74% 달려갑니다. 네, 과연 이 천상계 트레이더의 어떤 전략이 숨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오늘의 금메달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네, 일단 뭐 제 금메달 선수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탑이죠.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1월 2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매치 포인트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방송에 나와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큰 대형주죠. 엄청난 대형, 그 시가총액이 한 4조, 5조 이렇게 하는 종목인데 67%나 갔습니다. 그만큼 이 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어떤 타점이 좋았기 때문이겠죠. 제가 만약에 신규 상장하는 날에 여러분들한테 가져와서 올림픽 종목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합권이겠지만 어쨌든 밑에서 돌아나가는 흐름에 있어서 주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갤럭시아 머니트리였는데, 오늘 또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1차 VI까지 가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할로 좀 제가 잘 잡으라고 했던 가격대가 다음날 시초가에서 또 이제 그런 그 5,900원 라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잘 하셨다라고 하면은 또 한 15에서 한 18% 정도까지도 여러분들께 또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은 뭐 사실 제가 이날 다음 날 또 상한가를 갔었죠. 네, 그래서 제가 또 그만큼 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바로 전날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 그게 또 제 클래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또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도 급등을 하고 또 이제 내일도 급등을 할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차트가 왜 이렇게 여기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여기서 공략을 했습니다. 네, 공략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제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 구간들에 있어서 저는 다 관여를 해서 또 여러분들이랑 멋지게 거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오늘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내일도 저는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를 거래를 들어가 볼 생각이고, 그런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 이유는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어쨌든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또 공략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요. 보시면은 아마 이날 제가 이제 올림픽 종목을 가져오던 날이었는데, 네, 이날 공략을 하자마자 다음 날 또 이렇게 18% 정도가량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급등하기 직전 날 종가 베팅으로 이제 공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따라붙어서 이제 공략하는 구간이 없죠. 네, 거의 다 종가 베팅. 자, 여기서 공략을 해가지고 다음날 이 구간이 짧아 보여도 한 4%가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또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 구간이 이제 청산 구간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또 내려오면은 또 공략을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청산을 또 도와드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 여기서 전량 청산을 못 해가지고 오늘 또 급등한 흐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에는 제가 없었던 날은 없었다. 항상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공략을 하고 있었고 보유를 하고 있었고 또 여러분들과 멋지게 거래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또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통 제가 두 가지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올림픽 종목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음 날 이렇게 바로 급등을 해서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 뭐 단타 종목이라고 하죠. 아니면은 조금 한 2, 3거래 정도 기다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형식으로 이제 단기 스윙 종목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가져오는데 제가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단기 스윙 관점에서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또 멋지게 수익을 가져다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6,210원이 아마 여기가 시초가고 그다음에 5,950원까지 제가 분할로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을 단기 스윙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종목이 원래 이렇게 급등하다가 눌리는 시점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말라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단기 스윙 종목, 단기 스윙 타점에서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조금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또 멋지게 뭐 한 12% 이상 아니면은 뭐 많게는 뭐 15에서 18%까지도 오늘 수익을 가져다 주었죠. 사실 오늘 또 다른 이슈가 붙긴 했는데 그건 또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STO나 아니면 가상화폐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올림픽 종목으로 또 멋진 종목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틀 전에 공략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인데요. 네, 이 종목도 이제 다음 날 바로 이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죠. 제가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공략했던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빨간 선이 241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1년 동안 거래되었던 평균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매도에 대한 관점보다는 매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1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이 평균 단가에 왔으면은 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보다는 그래도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관여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3월 3일, 6일 여기가 3월 3일이고 여기가 6일인데 6일의 시초가 구간들을 보면 여기에 갭이 좀 크게 나 있어요. 이날 제가 이날도 공략을 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아마 갭을 띄워서 한 15에서 18%까지 갔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갭 상단을 이렇게 보면 쭉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상단을 또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양봉이 나오는 흐름에 있어서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다음날 또 이런 식으로 다다음 날까지 합치면은 약 40%가량 여러분들께 또 멋진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네,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종가 베팅 하고, 제가 주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데이 트레이딩도 제가 워낙 잘한다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종가 베팅이라든지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단기 스윙, 뭐 여러 가지의 기법들을 다 활용을 하면서 원사이클 매매를 진행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40%가량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최근에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원사이클 매매를 너는 진행을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올 때마다 뭐 사실 제가 7월 마지막 주에 나왔어요. 7월 28일인가가 제 첫 방송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공략을 이제 주력으로 했던 게 뭐 인벤티지 랩이나 펩트론이었고, 그다음에 8, 9월 달 들어서는 제가 포스코 DX나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공략을 굉장히 도와드렸었죠. 그 중간에도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신성 델타라든지 서남 같은 경우에도 뭐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주력으로 공략하는 종목이 두 종목 있다라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에코프로 머티랑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 두 종목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아까 매매일지를 제가 보여드렸었고, 사실 이게 이제 3분봉에 여러분들이 뭐 일봉을 가져온 게 아니라 3분봉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장 첫날부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아마 이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이제 뭐 40%까지도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눌리면은 또 이 저점도 제가 따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이제 이렇게 갭이 또 크게 발생하면은 눌리는 시점에 다시 공략 들어가고 또 여기 구간에서는 또 상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날 제가 아마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환호를 크게 질렀었는데 이날 뭐 평균적으로 이제 상따하신 분들이 거의 25% 정도 가량 이런 식으로 네, 큰 계좌가 퀀텀 점프하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또 눌리는 흐름에 있어서 자, 한 번 공략하고 말지 않죠. 네, 매일매일 하루에 뭐 한 두세 번씩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짧게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을 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구간에서 또 상따를 시도했는데 또 어제 고점에서 또 이렇게 청산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뭐 짧아 보여도 뭐 한 10에서 15%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략하면은 바로 올라가죠. 네. 공략하면 바로 올라가고, 공략하면은 또 바로 올라가고, 공략하면 바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화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네, 에코프로 머티가 만약에 양봉이 나와도 종가 베팅 하셔도 되고 음봉이 나와도 종가 베팅 하셔도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2번가량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네, 보시면은 다음날 5% 이상 또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VI를 갔었죠. VI 가기 전에 또 공략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종가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넘어갔었는데 아무튼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당장 고점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저는 계속해서 또 이 종목을 공략을 할 거거든요. 매일매일. 네, 그래서 뭐 끝나야 끝나는 종목이라서 사실 유현정 아나운서님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에코프로 머티는 대체 언제 끝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끝나야 끝나는 거다. 이렇게 모든 거는 다 끝나야 끝나는 거다.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주력으로 가장 공략을 잘 하고 있고 또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한 2종목씩은 나와요, 보통. 뭐 최근 10월 달은 장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안 나왔던 거고 보통 1월 달부터 뭐 8월 달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한 달에 한두 개씩은 꼭 나왔었거든요. 그런 종목들 안에는 저 윤사무엘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고 이렇게 원사이클 매매를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신규주 에코프로 머티부터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매매법들, 데이 트레이딩부터 종가 베팅, 상한가 따라잡기, 또 단기 스윙까지 정말 다양한 전략으로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는 원사이클 매매 다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그 노하우를 좀 배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제2의 갤럭시와 머니터리까지 공개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제는 좀 계좌 복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도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전 그리고 장 중에 장 후에 계속해서 실시간 케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링크가 뜨는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똑같이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활짝 열립니다.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신규주 매매 전략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정말 아까도 또 매매 일지를 봤지만 두산 로보틱스 비롯해서 뭐 에코프로 머티 신규주 공략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비결이 숨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신규주면 신규주고 테마주 뭐 아니면 개별주 아니면 대형주 수급주 다 잘하고 있죠.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 잘할 수 있을까? 주식의 원리를 다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 단기 매매 스킬은 9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잠깐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사실 이제 단기 매매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재료에 꽂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수급에 꽂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차트에만 꽂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단기 매매를 좀 잘하시려면은 먼저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오히려 시장 분위기라든지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게 1차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당일당일 이제 어떤 종목에서 이제 돈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뭐 차트가 되었든 재료가 되었든 수급이 되었든 그런 걸 이제 찾아가시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매매라고 해가지고 시장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먼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호가창만 보고 뭐 호가뛰기만 하고 약간 이런 매매를 진짜 안 좋아해요. 생각보다 안 좋아하고, 또 빠른 매매를 또 제가 단기 매매라는 게 1박 2일이나 아니면은 뭐 한 몇 분에서 한 몇 시간을 걸쳐서 이제 가져가는 거지, 뭐 한 1분 만에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 그런 걸 별로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뜻은 어느 정도 시장을 보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이 세 가지보다 먼저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시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할 줄 아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신선한 종목, 요즘에 신규주들이 그나마 좀 잘 가고 있는 거는 신선한 게 없는 어떤 재료가 없는 시장에서 그냥 상장 으로만 해도 IPO만이라도 이게 신선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신규주가 간다는 거는 시장이 그렇게 좋을 때 나오는 현상은 아니에요. 보통 제가 항상 시장이 말라 있을 때, 수급이 말라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종목들 제외하고는 다 지금 재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놀고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축제의 장이지만, 사실 또 다른 종목들에서 이제 다른 종목들을 들고 있는 분들은 또 재미가 없다. 이게 또 핵심이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인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매월 주도주는 나왔거든요. 근데 주도주 매매를 못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주도주 매매에 있어서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핵심은 거래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차트도 보시면은 제가 추세 매매를 굉장히 즐겨하죠.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그거를 제가 무서워하지 않죠. 네, 그냥 계속해서 공략한다. 네, 올라가면은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50번 정도가량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결국 추세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이 싸다라는 거는 또 그 시장보다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보다 항상 강한 종목들을 저는 거래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38 광땡 매매인데, 그러니까 38선이라는 건 보통 이제 피보나치 레벨의 38점인데 거기 위에 있을 때만 저는 공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38선이 형성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21선 위에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다. 3분봉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추세 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지, YSL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만든 지표인데 저점과 고점이 올라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알려주는 밴드 보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급을 어떻게 판단할 건데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요즘에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3분봉보다는 그냥 6분봉 정도 보시고 3분봉 2번 보시면은 시총의 한 5에서 10% 거래량이 나오면은 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정도 거래량 터지면은 요즘엔 잘 가더라. 그리고 그게 또 시총 5천억 이하 종목에서는 또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Y 스틸텍인데 제가 공략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이 그때 당시에 이제 1,0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구간에서만 한 6분 동안 260억이 터지죠. 그러면 약 26%가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 돌파하니까 또 여기서 30%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바로 이제 공략하니까 한 3분 만에 한 20분 만에 한 30%를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SY 스틸텍도 다 분명히 제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다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다음에 SY 스틸텍이 이제 한 3일차 되던 날에도 이 구간에서 한 6분간 200억 정도 가량이 터졌어요. 이 구간에서. 네, 그러면은 또 10% 정도가 훌쩍 넘어가죠. 네, 그리고 나서 한 7에서 8%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잘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요즘 시장에서는. 그게 트렌드니까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다음에 에이직랜드가 최근에 또 제가 이제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6분 동안 한 280억 정도 거량 터져요. 근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아요.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3천억 후반대에서 4천억 한 중반대에서 움직이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은 10%라고 하면은 400억 정도가 터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이 여러분들 좀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은 대주주랑 보유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규주에서는요. 근데 대주주가 85% 보유예수랑 대주주랑 합쳐서 85% 물량이 잠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시가총액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604억. 네, 그런데 6분 동안 280억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유현정 아나운서님 얼마가 터진 거죠? 약 6분간 280억이요? 네. 그러면은 거의 한 반 아닌가요? 그렇죠. 50%? 반이 터졌죠. 네. 네, 반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초단위, 분단위로 판단을 좀 많이 빠르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강한 거예요. 시가총액이 600억인데 280억이 터졌다, 반이 터졌다.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강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종목의 장이 끝났을 때는 한 3바퀴, 4바퀴를 돌렸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수급 단타로 제가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는 38선 위에 있고 또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거래량, 거래대금은 어마무시하게 좋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1분봉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이틀째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2조 9천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장 시초가 자체가요. 근데 6분간 한 2,700억이 터지죠. 약 10%는 아니지만 한 8%? 이 정도 한 9%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후에 한 40%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도 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요. 또 이런 종목 신규 상장주가 또 계속해서 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같이 또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에 가장 핫한 이런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에이직랜드라든지 또 이런 종목들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끄는 가장 핫한 종목들로, 가장 강한 종목들로 내가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혹은 주도주 매매와 추세 매매 전략에 대해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그 노하우와 전략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2가지 방법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 아래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링크 터치하신 이후에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윤사무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립니다. 같은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오늘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어야 할 종목과 섹터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해설위원님? 네,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이 오늘 움직인 건 아닌데 최근에 좀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관심 가져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약간 투자 모멘텀이라든지 차트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드릴 것 같고요. 일단 칩셋 미디어는 저는 워낙 또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사실 이 종목으로 거래를 하면은 수익을 한 번도 안 준 종목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랑 또 굉장히 좀 궁합이 잘 맞는 종목들이 있기도 한데 왠지 모르게 이 종목은 항상 저랑 좀 안 맞고 또 이게 끼가 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모멘텀 자체, 기업 개요라든지 또 기업 모멘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IP 개발 그리고 판매업을 영위하는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HBM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 AI 반도체를 지원하는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이제 선보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이랑 이제 클라우드용 제품의 출시에 이제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칩셋 미디어가 사실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모회사가 텔레칩스인데 약간 자율주행, 뭐 현대차나 아니면 다른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자율주행 반도체를 납품하는 기업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가 엔비디아 실적 이슈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엔비디아가 또 이번 3분기에도 어마무시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좀 받았죠. 어제 한 3에서 4% 정도. 근데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놀라운 성장 스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서 뭐 하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뉴스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중국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의 GPU 수급이 좀 어려워지자 대체 GPU를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이 칩셋 미디어에 지금 설계 의뢰를 문의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이 칩셋 미디어는 엔비디아보다 이제 10배나 빠른 AI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미국의 중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 반사 기대감에 지금 좀 약간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의 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 일봉을 보시고요. 또 월봉을 보시면은, 자,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뭐 어떤 람보르기니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월봉상 람보르기니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월봉상 그 람보르기니 어떤 그 기법을 말할 때 또 수급이 얼마 터져야 된다 그랬죠? 한 5천억 이상은 터져야 좀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잘 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수급이 조금 아쉬워요. 네, 수급이 많이 터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반도체 특성상, 네, 반도체 그 업체들 특성상 웬만해서는 또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뭐 이 정도 기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수급이 많이는 안 터지는데, 어쨌든 차트는 월봉상 뭐 올라갈 준비는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일봉 차트는 뭐 좋죠. 네, 더 이상 이런 지금 박스권도 지금 벗겨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서 이제 단기 스윙을 하려는 트레이더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는 시점이다. 왜 그러냐면은 아마 이틀 전에 그래도 이 종목이 한 1,5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었거든요. 그리고 등락률 자체도 한 25% 정도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많이들 이제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많이들 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저와 함께 10세 미디어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지금 같이 뭐 흐름 나오게 되면은 매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직 랜드라는 종목입니다. 에이직 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도 한 몇 차례가량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일단 좀 하는 일이 좀 재밌어요. 네,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 디자인하는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도 한데, 신규 상장할 때 어떤 모멘텀이 있었느냐,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그래도 조금 괜찮다라는 게 좀 알려졌죠.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인 글로벌 1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1위가 아니죠. SK 하이닉스랑. 1위가 지금 대만의 TSMC잖아요. 국내 유일한 공식 협력사이자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기업인 ARM의 또 공식 파트너사라고 좀 알려졌고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자동화 설계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 반도체 설계 첫 단계부터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 그리고 패키지 테스트 제품 배송까지 반도체 생산 전 단계를 작업해주는 토탈 턴키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엔비디아 실적은 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지만, 어쨌든 TSMC와의 협력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는 밝혀지고 있는데요. 대만의 TSMC 3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 물량이 내년에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애플과 퀄컴 이런 스마트폰용 반도체 수주를 또 앞두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TSMC 파운드리로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분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TSMC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TSMC 관련주인 에이직랜드가 상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 흐름에 있어서 뭐 다른 신규주들 뭐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은 워낙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끼가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 반도체 관련해서 TSMC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는 안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게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날 제가 이제 상한가 가던 날 저도 있었죠. 네, 제가 이날 상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이런 구간들을 현재 지금 이 상한가 봉이 있으면은 이 중심값을 또 잘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네, 제가 중심값 지지하면은 반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중심값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다는 부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가량 그래서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시간에서도 좀 올랐던데 내일 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진입할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오늘 종가 베팅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 내일 그냥 만약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터져주고 또 어떤 모멘텀이 또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끼가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공략해 볼 생각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내일부터 저와 함께 에이즐랜드 흐름 나오면은 같이 한번 매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또 장점이 뭐냐면은 신규주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종목이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대주주랑 보유예수 물량이 한 82% 정도 이제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18%밖에 없잖아요. 가볍습니다. 네, 종목의 시가총액이 4,300억인데도 불구하고 가벼워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은 또 미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한번 날릴 때 되면 또 거래량이 좀 빵 터지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매치 포인트 반도체 섹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종목 칩스앤미디어와 에이징랜드 짚어주셨습니다.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람보르기니 종목이긴 하지만 수급이 다소 아쉽기는 한데요. 단기 수익 관점에서 또 지켜볼 수 있다고 하는 만큼 내일장부터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신규주인 에이직랜드도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윤삼일 해설위원님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QR코드는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해설위원님? 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오늘 좀 요즘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섹터는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종목들이 저는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툴젠이나 어떤 제넥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요즘에 좀 트렌디한 어떤 이슈가 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종목들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툴젠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유전자 고정 플랫폼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21년 12월 달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종목이 코넥스에서는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이 코스닥으로 상장을 하면서 근데 한 2년 동안 빠졌어요. 계속 주가가. 네, 그리고 최대 주주는 제넥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전자 가위라는 게 요즘에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이게 뭐냐면은 효율적인 유전자 교정을 위해서 유전자를 절단하는 분자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화학 의약품과 다르게 환자 세포의 DNA 수준에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꿈의 신약으로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이게 또 상용화가 앞두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 기업의 모멘텀으로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유현자 아나운서님이 시작할 때도 말씀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세계 최초 유전자 편집 치료제 허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에서 첫 승인이 나왔고 12월 8일, 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2월 8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 FDA 승인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정에 대해서도 이제 일정을 보고 이제 매매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러면서 FDA 외부 자문단이 엑사셀에 대해서 안정성을 인정하면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서 세계 최초 치료제 탄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알려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사 한 방으로 유전자 편집, 평생 콜레스테롤을 고민을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툴젠의 모회사인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지속형 빈혈 치료제 GX-E4 국내 임상 3상 IND 승인 소식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이제 코넥스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내가 일봉 차트를 가지고 하면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월봉에서 그냥 딱 11선 하나만 보세요. 네, 11선. 그러니까 월봉상에서 11선 하나 보면 되는데 월봉상에서 11선을 한 번도 이렇게 돌파한 적이 없죠. 근데 최근에 돌파를 했죠. 그러면은 이 11선을 만약에 안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데까지는 좀 열어둬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그래도 나름 지지를 받았던 자리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잖아요. 보시면 여기가 어떤 자리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이 구간에서는 예전에 네, 월봉상 2015년도 코넥스에 있을 때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고 돌파했을 때는 네, 한 17만 원 정도까지 간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지받았을 때 17만 원까지 갔었다. 여기를 지지받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중기적으로는 17만 원까지 열어둘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툴젠이라는 종목은 그런 어떤 큰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거래를 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차라리 저는 이런 종목에 물려도 이런 종목에서 물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 11선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네, 제넥신도 또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제넥신이 오늘 제가 공략을 안 한 거는 일봉상에서 여러분들 241선 여기는 좀 저항이 세요. 네, 1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이 다 물려있는 가격대다 보니까 상한가를 여러 데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차라리 241선 돌파하고 안착한 뒤에 이제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 종목이 이제 월봉상 로그 눈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구간들이 있어서 여기가 예전에 이제 2010년도에서 2013년도에 박스권 구간이 있잖아요. 그나마 이런 구간들을 지지해줬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바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아니면은 신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맞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제넥신이나 흐름을 계속해서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툴젠과 제넥신 흐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사실 한 종목 더 준비해왔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또 다음에 리뷰를 하든가 아니면은 제가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주 두 번째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툴젠과 제넥신, 오늘 장에서 이 유전자 가위 치료제들이 조금 주목을 받았는데요. 관련 종목인 툴젠 그리고 모회사인 제넥신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다음 종목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편안하게 방송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윤사무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는 링크 역시나 통해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올림픽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2의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목요일 투자올림픽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제2의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떤 종목일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종목 공개하기 전에 제가 방금 전에 그래도 조금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차트 간단하게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두 번째 종목이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었거든요. 네, 펩트론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만 한 30초 네, 보시면은 이게 플래그 패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돌파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높이 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제2의 갤럭시아 머니트리랑 뭔가 느낌이 비슷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기술투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벤처 캐피탈 전문 업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보다는 그 업비트 두나무 지분의 한 7.24%를 보유하면서 보통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많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큰 재료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급등하는 성향을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비트코인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있는데 그래도 내가 뭐 단기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관련주 이 우리기술 투자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 하락의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죠. 그러면서 5천만 원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내년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반감기 이후에 이제 좀 탄력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앞두고 있다. 그리고 SC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을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원래 좀 약간 최근에 이제 두나무의 대주주인 송치영 의장이 무죄 확정 소식이 이어지면서 또 최근에 급등을 한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바이낸스 악재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CEO인 자오 창펑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회장님이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에서 이제 사임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한 4에서 5% 정도 빠졌었는데 근데 이게 또 악재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또 호재가 반영이 돼요. 자, 여러분들 주식이나 코인이나 역배열일 때는 악재가 없어도 악재가 계속 나오고요. 또 정배열일 때는 악재가 나와도 호재로 또 감싸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 바이낸스 이 합의가 궁극적으로는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이 시장 분석이 나오면서 바로 또 그 뺀 거를 회복을 해준 게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재도 안 먹힌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살짝 뭔가 뭐 호재가 살짝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급등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44,000달러대까지는 열어둬도 된다. 지금 33,000인가 36,000달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조금 더 갈 폭이 남아 있다라고 좀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인 우리기술 투자를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기술 투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뭐 보시면은 여기 구간에 있어서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었죠. 네, 근데 뭐 오늘 보시면은 박스권을 넘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구간들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뭐 장기적으로 이제 몇 년 동안 또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 박스권도 어느 정도 소화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만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박스권이 소화가 안 된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박스권으로 소화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뭐 사실 이제 요즘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 추세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STO 그러면서 게임, 코인주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달러 인덱스의 하락에 따른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를 또 이제 돌파해주고 또 안착하는 흐름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장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서 한 5,6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 잡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이 뭐 한 5,200원 정도 잡아보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러프하게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한 4,8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여기가 어디냐? 7,000원? 네, 7,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갈 가능성이 좀 높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저와 함께 우리 기술 투자 흐름 나오면은 또 같이 매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 높이 뛸 종목으로 우리기술 투자 짚어주셨습니다.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박스권 돌파 흐름 위치에 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격 전략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 시초가에서 5,600원, 그리고 목표가가 7,000원, 손절가 4,8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맞춰서 대응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전략을 더욱더 상세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아래쪽에 보이고 있는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면 노란톡방 활짝 열립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윤사무엘,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에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올림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